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부천에 왔었던 박찬화라고 합니다. 지난번 강의 때 혹시 오실 분 계시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네네, 예. 지난번에 이어서 하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지난번에 오셨네요. 지난번에서는 이제 미스터 선샤인으로 본 독립운동사, 의병운동사라고 해서, 이제 보면 일제시대 이전, 일제시대 이제 들어가기 이전까지의 의병 항쟁사를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그 다음을 준비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 강제합병 이후에 들어가는 때부터 해서 독립운동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제 소개해드리고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대한사랑교육위원회고요. 그리고 한미열풍사랑의 의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강의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LA 이렇게 아주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제 글씨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게 뒤에서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유럽에 이제 독일하고 베를린, 제가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비엔나를 다시 가게 됐는데요. 작년에 이제 베를린하고 에센,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이런 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인데 그러면 이제 한 5개월 만에 가는 거죠. 독일 좀 전에 말씀하신 파독 광부 이렇게 되는데요. 4월 11일이 이제 임시정부 수립일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 에센에서 임시정부 수립일에 제가 이제 임시정부에 관한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인 어떤 기념일인데 독일 파독 광부 간호사분들 포함해서 이제 많이 오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미열풍사랑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한류 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공식 통역을 통해 가지고 크로아티아의 이제 자그레브의 한류 팬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알려주었는데요. 이제 태극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한 40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은 이제 99주년이었는데요. 이제 3.1운동 혁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리고 대한민국이 탄생했으니까 국부 탄생 이렇게 100주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미스터 선샤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영상을 좀 보셨는데요. 오늘은 일제 시대로 들어가니까 영화 암살 많이 보셨죠? 영화 암살 조금 이렇게 몇 가지 영상을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밀정 영화가 있습니다. 의열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923년 그다음에 덕혜옹주라든지 최근에 이제 한거라고, 물론 이건 한거는 예고편밖에 없습니다만은 이런 영화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영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스터 선샤인도 조금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STV 상생방송에서 이제 대한 독립운동사라고 하는 또 10강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3강 방영하는 것 같은데 1강이 이제 이덕일 소장님이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라고 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강도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실 이제 그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갑오동학혁명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청일전쟁으로 들어가고 명성황후 시의 단발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사늑약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거의 우리나라 외교권이 박탈당했지만 고종은 이것을 굴하지 않고 헤이그의 밀사를 이렇게 파견하게 되는데요. 그 밀사를 파견했다는 이유로 다시 이제 그 고종은 퇴위가 됩니다. 그리고 순종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907년에 을사늑약 이후에 7가지 정밀 7조약이라고 해서 7늑약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910년에 경술 국지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난 시간에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경술 국치 이후에 1910년 8월 29일 이후에 우리가 3.1 만세운동이라든지 임시정부 그리고 항일 항쟁사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그들이 이제 일제시대 이전에는 의병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의병은 아시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보시면 이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그 독립유공자는 15,000명 정도 됩니다. 15,000명. 그 중에서 교과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은 얼마나 될까요? 몇 명 정도 될까요?
20명 정도, 2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안중근, 뭐 유관순, 뭐 이렇게 윤봉길 막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과서를 떠나가지고 따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독립유공자가 있고 앞으로도 이게 수만 명이 이렇게 될 텐데요. 뭐 특히나 뭐 뒤로 가면 보시겠지만 그 여성 독립운동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등록된 사람도 적습니다. 357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쭉 가다 보시면은 뭐 이겁니다.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좀 몇 사람 이렇게 알아보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적었다가 또 검색하면 또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름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숨겨진 독립운동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910년에는 한일 강제 병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지난 시간에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티븐스 암살 사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우리 교과서는 간단하게 이제 한 줄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에서 이제 비롯된 미국 캘리포니아라는 곳에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대한제국의 이제 외교 고문으로 있다가 친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을 갖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일본을 일본 편을 들게 되는 사람이죠. 이 최초에 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을 사살하게 되는 사람이 이제 전명훈 장인환이라고 하는 두 사람인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보셨겠지만 이제 미스터 선샤인에서 보면 이 부분이 바로 전명훈 장인환의 의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언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잠깐 한번 보면요. 선샤인이라고 하는 24회의 1회, 2회를 보시면은 미국에서 이병헌이 옵니다. 그러면서 친일파 미국인 외교 고문을 암살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전명훈 장인환이 스티븐스를 암살 사건과 유사하다라는 거죠. 이 선샤인에서는 로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미개한 조선을 우리 미개한 조선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 스티븐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을사늑약은 미개한 조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가 어때요?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어수선했는데 잘 보셨나요? 예. 미개한 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요. 한 사람이 쏘니까 깜짝 놀라죠. 네, 깜짝 놀랍니다. 자, 여기서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시계탑이에요. 왼쪽에 시계탑. 이게 모티브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시면은 시계탑이 있습니다. 시계탑이 있는 곳이 있고요. 여기에서 두 사람의 모르는 사람이 서로 의거를 행하러 이렇게 그 친일파 미국인을 암살하러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네. 보시면은 이게 캘리포니아에 보면 페리라고 하는 빌딩이 있습니다. 페리 빌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스티븐스를 전명훈 장인환이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가가지고 권총을 가지고 쏘게 되는데 전명훈이 먼저 쏘는데 불발을 해요. 그 다음에 장인환이 와서 쏴가지고 명중을 해서 스티븐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 전명훈이 이제 그래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감옥을 가게 되고, 전명훈은 이제 석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죽였던 이제 장인환은 한 20년에서 나중에 이제 10년 살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의 어떤 페리 빌딩입니다. 페리 빌딩이죠. 시계탑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작년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미스터 선샤인에서 처음에 1회, 2회에 나왔던 그 친일파 미국인을 갖다가 암살하는 그런 모습은요, 명확하게 전명훈 장인환의 의거를 갖다가 그대로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뭐 오마주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지금까지 이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기사 같은 데서. 근데 올해 좀 인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전명훈 장인환 의거 날입니다. 의거 날이거든요. 2019 3월 23일이에요. 3월 23일에 페리 빌딩에서 이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111주년입니다. 111주년으로 지금 뭐 이렇게 행사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조금 이따 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미스터 선샤인에 대한 해석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훨씬 많이 이렇게 열심히 했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의열 행위의 첫 번째가 바로 전명원 장인환을 갖다가 장인환이 스티븐스를 암살하는 저격하는 그 사건이 의열이다. 의열은 뭐 잘 아시겠죠? 의사 열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저격하는 그런 모습이 그 뒤로 누구한테 영감을 주냐면 바로 안중근에게 영감을 줍니다. 부천에 안중근 공원이 있던데 공원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범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주 러시아 공사를 처음으로 이렇게 하신 분인데 오스트리아, 프랑스까지 3개국을 겸임을 하신 분인데 들어보셨나요? 이범진. 한번 꼭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에 있었는데 을사늑약이 됐잖아요. 그 을사 외교권이 박탈당했으니까 거기에 뭐 영사나 총영사나 뭐 이런 사람 다 불러들이죠. 근데 이제 가지 않아요. 그리고 고종도 이제 밀서를 보내가지고 오지 마라. 오면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헤이그 밀사를 보낼 때도 자기 아들을 따라 보냅니다. 이위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상설, 그리고 이준, 이위종 이렇게 세 명이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위종을 보내가지고 네가 거기서 가서 도와라라고 하면서 그 세 명이 먼저 이제 이 러시아로 와가지고 이범진을 만나고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1908년에 이분이 뭘 하냐면은 연해주에 보면 최근에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재형, 이범윤 등의 의병단체를 만듭니다. 동의회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이때 아들 이위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뭘 보내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놨던 모든 재산을 갖다가 바로 그 이위종을 통해 가지고 연해주에서 이 동의회를 만든다고 하니까 비밀 결사 그래서 이제 만든다고 하니까 1만 루블을 제공을 합니다. 이 기록에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뒤에 얽혀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1만 루블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어디까지 줬냐면 자신은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끌어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의 어떤 기록이라든지 최근에 발굴된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새에 발굴된 내용에 의하면은 그러면서 그때 이제 기록을 보면 러시아 황제가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라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황제가 직접 이렇게 매달 뭔가 이렇게 생활비를 챙겨주라 라고 해서 이범진이라는 분이 그래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 1910년에 이게 경술복지로 해가지고 넘어갈 때 보면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매천 황현 선생도 자결을 했는데요. 선비로서 이렇게 나라가 망했을 때 자결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자결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범진 이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넘어가고 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권총으로 이렇게 자결을 이렇게 해서 자신의 생을 이렇게 마감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뛰었던 분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의 충신이다. 이거는 거기에 어떤 묘지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대한의 충신 이범진이라는 분이 있고 이분의 아들이 이제 이위종이라는 분, 우리가 이제 헤이그 밀사 사건에 갔었던 그분이고요. 그리고 이위종이라는 분은 러시아 쪽 그 귀족하고 귀족의 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죠? 고려인이라고 하는 가레이츠라고 하는 그런 분으로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잘 보시면은 고려인 사회에서 굉장히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고 고초를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에는 많이 방영이 됐어요. 최재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안중근 의사의 어떤 의거의 뒷배경에 이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뭐 권총과 그게 도울 수 있는 그리고 훈련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연해주 항일운동의 대부다라고 하는 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최재형 선생이라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최재형 선생의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영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를 사살할 준비를 한다고 했다. 우리 집 벽에 사람 셋을 그려놓고 권총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최재형 선생이 나중에는 뭐냐면 언론을 만들게 되는데 그 어떤 신문을 보고서 뭐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그쪽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사격 훈련을 하고 거사를 해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재형이라는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그 뒷배경에 최재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이 이제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9주년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3월 24일 여기 보시면 효창공원인데요. 김구 기념관이 있는 그쪽에서 안중근 의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 묘는 뭐 그냥 허묘죠. 그 안에 이제 안중근 의사를 모셔온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어디에 이제 묘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참배를 드리는 어떤 추모식이 오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찾아보니까 다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독립운동사가 이렇게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두아우, 안정근, 안공근에게 이제 유언을 남기는 모습인데 우리 그 나라가 광복되기 전까지는 내 유해를 국내로 보내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도 이렇게 하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아우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안중근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합니다. 아들 장남인가요? 그래서 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안정근, 안공근이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이 카톨릭 신앙을 하잖아요. 빌렘이라고 하는 빌렘이라는 이름이 뭐 나한테 빌어라 이런 뜻인가요? 빌렘 신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못된 사람이죠.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국초로 이렇게 당하게 되는데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에 한일 강제 병합을 당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친일파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죠. 은사금을 준다라고 하니까 좋다라고 하면서 이완용의 비서 이인직이 있습니다. 이인직은 미스터 선샤인에서 보면 이 사람이죠.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신소설이라고 해서 혈의누 항상 이렇게 암기했던 겁니다. 이인직의 혈의누. 그보다 더 이런 신소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의 일본 군사가 그 조선의 처녀를 구해주는 청나라로부터 구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에게 바치는 그런 소설을 갖다가 우리가 신소설이다, 신소설의 효시다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이 이완용 보통 그냥 수행비서가 아니라 마쿠에서 나라를 넘기는 그 전략 회의를 하고 타결을 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일 강제병합에 마쿠 협상을 한 이완용의 비서다. 그리고 일제가 귀족 자기와 은사금을 준다고 하자 매우 관대한 조건이라고 하면서 기꺼이 이렇게 좋아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은 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고려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고려가 망할 때는 금운동 72현이라고 해서 72인의 충신이 나왔는데 우리가 두문불출이라고 하잖아요. 두문동으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다라고 하는 여기처럼 뭐 이렇게 귀족이 되게 해주겠다 아니면은 뭘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이제 나오지 않았죠. 근데 조선은 나라가 망할 때 76명에 달하는 훈장과 자기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56명이 노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인은 2명이고 소론이 2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강점 이후에 부부동반으로 일본을 방문한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까 잠깐 보셨는데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안명근이라고 있습니다. 안명근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 신민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은 테라우치 암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자금을 조성을 하는 가운데서 뭘 하냐면 아까 보셨던 빌렘 신부에게 뭘 합니까? 신부에게 고해성사랍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가 테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 빌렘 신부가 뭘 하냐면 대주교한테 일러 마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고해성사는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일러 마시니까 대주교는 한달음에 일본 총독인가요? 그쪽 간부에게 달려가가지고 그때 막 그걸 써놨어요. 그 대주교가 뭐냐면 민헨 대주교인가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43년 동안 일기를 엄청나게 썼다고 합니다. 그 일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내가 한달음에 달려갔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다 이제 고자질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뭐냐면은 모두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소탕을 당합니다. 그게 되죠. 2010년 조선 총독부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테라우치 마사다케는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초대 총독으로서 조선인에게 일본혼을 심어줘야 된다. 그 근본적인 사업이 역사 연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역사 연구 이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문헌 자료들도 많이 빼돌렸죠. 엄청나게 이렇게 빼돌렸고요. 12,000권을 자기가 가져갔습니다. 테라우치 공고라고 해가지고 가져갔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발렘 신부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위텔 주교예요. 위텔 주교 또는 대주교라고 하는데 위텔 주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독부에 대한 조선인의 음모가 있었는데 거기에 안야고보가 적극적으로 관여했을 것이다. 안야고보가 바로 안면군이죠. 그래서 이 빌헬m 신부의 요청에 따라서 나는 그 사실을 아카시 장군에게 알리고자 여기 써있죠. 눈이 아주 많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한달음에 달려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밀고로 인해서 600에서 700명이 되는 독립운동가들 싸그리 이렇게 잡아다가 그 중에 이제 조사를 하고 고문을 하고 하면서 105명을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105명이 감옥에 가죠. 그래서 이 105명 중에는 김구 선생이라든지 뭐 안창호 선생 뭐 이런 분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일제는 이 안면군이 무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안양일대 돌아다니다 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된 사건. 여기서 이렇게 보통은 이 그 고해성사 얘기를 빼놓습니다. 뭐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고해성사에서 그 밀고를 하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테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을 조작해서 105명의 독립운동가가 독립투사가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신민회가 해체가 돼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어떤 비밀 항쟁 단체라고 할까요? 비밀 항일 단체가 바로 신민회였다고 합니다. 안창호 선생이 주도를 했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신민회는 김구 선생, 뭐 문일평, 윤치호, 뭐 조성환, 노백린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 보면 임시정부에 보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신민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민회는 1907년부터 1911년 사이에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일제 조작된 105인 사건으로 해서 1911년에 해체가 됩니다. 이 신민회를 주도했던 분이 바로 안창호 선생이죠. 아까 영상을 하나 안 본 것 같은데 이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우치 암살 사건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 영화 암살의 맨 첫 번째 처음에 나오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손타 호텔이라는 곳에서 이거는 이제 가상입니다. 가상이지만 원래 암살하려고 했었으니까 그게 이제 실현이 됐다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천천히 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안명근이 그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제 테라우치 암살을 하려고 했었다면 뭐 잘 됐든지 아니면 암살 미수가 됐든지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었겠지만 실제로는 벌어지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암살 사건을 조작하여 105인 사건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민회가 이렇게 해체가 되고요. 이 신민회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제 주관을 했는데, 이제 뭐 도산 안창호 선생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개인은 제 민족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인류와 하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한다 라는 말씀도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창호 선생은 뭐냐면 역사의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뭐냐면은 단군을 찬양하는 가사를 써요. 이게 여덟 절로 되어 있는데요. 단군 대황조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일관된 역사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조상이신 단군께서 태백산에 강림하시어 나라집을 건설하실 때 자손 우리에게 전하셨네. 거룩하다 의평탕 대황조, 단군 대황조입니다. 그의 성덕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1절인데요. 좀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전체 8절을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이 뛰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잠깐 보시면은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은 안창호 선생이 잠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인이십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돈벌을 배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따라오시오. 그저 걷던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미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주 오랜 3년 정도. 조선의 소식들을 알려줄 수 있겠소. 그동안 소식들을 몰라서 오늘 정정을 어찌겠소. 3년이면 잘 모르시겠네요. 전전 일본의 승부를 끝났습니다. 그러나 의사에 대한 일본 나라의 경험도 사실상 주권의 근거를 뺏겼고 횡단부가 설치되고 대안적으로 통신은 일본의 명령과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가장 먼저 대안과 손을 잡아놓고 그 손을 가장 먼저 놓고 대안에서 군사를 찾으시겠고요. 대안의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동포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쭉 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 실례가 안 된다면 이렇게 뵌 것도 인연인데 한자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최유진이요. 안과 창입니다. 조선은 쉽게 불복하지 않을 거야. 조선 지키는 자들이 있어. 어리병들이. 저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안창호 선생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위주 독립운동에서 사실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래서 미주에서 국립협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1910년에는 미주 지역의 임시정부라고, 제가 이게 대한인국민회라고 LA에 갔었는데요. 여기 가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사장님이 설명을 직접 해주세요. 그래서 예약을 하면 설명을 해주시는데, 미주 지역의 임시정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주 독립운동의 1번지가 바로 대한인국민회였는데, 원래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1930년대 LA로 들어와서 지금 LA에 이제 전시관이 있습니다. 대한인국민회라고 하죠. 나중에 이제 연해주에 보면 대한국민의회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한인국민회가 바로 미주 지역의 임시정부의 어떤 역할을 했었다. 이런 어떤 안창호 선생은 이런 임시정부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본 그게 체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임시정부에서도 그 임시정부를 조각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1910년에 105인 사건, 1911년에 신민회가 해체됨으로 해가지고 이때 뭐냐면은 이 신민회가 국내에서 이제는 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해외 망명지를 갖다가 이제 찾아보고 있었어요. 이회영 선생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집단적으로 계획을 해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 형제들이 집과 땅을 모두 재산을 처분을 해서 뭐 처분을 하니까 그것이 뭐 요즘 돈으로는 60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땅값을 보면 뭐 1조도 됐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가지고 만주로 떠나서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서간도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회영 선생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외적의 것이 되고 말았다 우리 땅이. 그래서 우리 형제가 당당한 명문 호족으로서 차라리 대의가 있는 곳에 죽을지언정 외적 치하에서 노예가 되어 생명을 구차히 도모한다면 어찌 짐승과 다르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제 서간도로 망명을 하시는데요. 이 머리는 차라리 자를 수 있지만 이 무릎을 꿇어 종이 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회영, 이시영, 이호영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바로 지금의 어떤 경성, 서울 이런 곳에서 이제 망명을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보면 헷갈리시는데 안동에 보면은 석주 이상현 선생이 있습니다. 고성이시고 다 같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기획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움직이고 안동에서도 움직이고 여러 경상도 지역에서도 막 움직여서 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합방이 되자 이동영 씨 그리고 우리의 시아버님 이상용, 석주 이상용 선생님 의논해서 만주로 망명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이 안동에 99칸을 갖고 계시던 석주 이상용 선생님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안동 임청각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임청각 99칸이었는데 여기에서 독립운동가들이 9명이나 배출이 되니까 이 99칸의 중간을 뚫어가지고 기찻길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930년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실 기차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길로 갈 수가 없다.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굽어 쳐가지고 바로 이 99칸을 갖다가 무너뜨리게 되는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안동의 임청각입니다.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성희씨 가문의 길을 말살하고 맥을 끊겠다면 의도적으로 임청각 앞으로 중앙선 철로를 놓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제 9명의 독립유공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오신 분이 3분의 1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이 부분이 바로 미스터 선샤인에서 보면 외부 대신 이완용 역할을 했던 이완익이 바로 이 고사홍이라고 하는 사대부 집안에 저택 한가운데를 가로지는 철로를 놓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안동 임청각에 철로를 놓는 장면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안동 외부 대신께서 철도 노선을 새로이 조정해 주셨습니다. 새 노선이 이 집을 지나가는 관계로 현 시점부터 이 집터는 국가 사업에 환수됩니다. 부끄럽게도 사는구나. 이런 겁박이 돈을 쓰고 싶구나.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임청각에 지금 임청각을 이제 복구하고 있습니다. 복구하는데 몇십억이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복구가 완료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석주 이상용 선생의 그 가문 그리고 안동 그 다음에 경성에서 전부 다 이제 망명을 시작합니다. 겨울의 혹한 속에서 우당 이회영 일가는 1월달 육형제가 60여 명을 이끌고 팽도촌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글씨가 이걸 옮겨가는 가운데서 좀 깨졌는데
횡도천이라고 합니다. 횡도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부 다 모이는 곳이 바로 이 횡도천입니다. 횡도천에 직결하라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동의 대표적인 명문가가 집단 망명을 위해서 신우주에 직결하고 그 다음에 이틀 후에 이상용 일가는 썰매를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망명객들이 바로 유하연, 상원보, 추가가에 직결해서 한인촌을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이 크게 보면 이제 서간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당 이회영 일가, 석주 이상용 일가, 그 다음에 백화 김대락 일가, 강화 학파 뭐 이런 분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망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상원보, 추가가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망명하고 바로 이제 단체를 만들죠. 경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가 되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자 노란치는 탈무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현재 기림성 유아여대 사원포. 출시들이 모여 사는 추가가라는 마을이었다. 추가가에 모인 독립지사들의 목표는 하나였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은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설치하고 무력 항쟁을 위한 최초의 학교인 신흥무관학교 건립을 계획했다. 그리고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습소를 세운다. 1911년에는 이제 신흥강습소라고 했습니다. 이게 1919년에 신흥무관학교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노천에서 이제 대회를 열어서 한인 자치조직인 경학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습소를 만들게 됩니다. 무관학교라고 하면 벌써부터 이렇게 경계를 하게 되니까요. 이때는 그냥 강습소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데 일생일권 사대부들이 만든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근원이자 뿌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서간도 지역이 어디쯤인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쯤입니다. 여기쯤 되죠. 네, 여기쯤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간도라고 하는 지역이 한 이쯤 되잖아요. 그래서 간도가 되고 여기가 이제 서간도, 이쪽이 북간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1년에서 1920년에 이제 사라지게 될 때까지 한 10년간 3,500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네요. 네, 그건 없지. 네. 그래서 1911년에 신흥강습소 그리고 1919년에 3.1운동 이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몰려들어서 그 신흥무관학교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지청천 장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일본 육군 사관학교 보병과를 편입돼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실제적인 군사 기술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다. 독립군에서 유일하게 정규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지청천에 가시는 독립군의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분이 임시정부에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국내로 바로 김구 선생하고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때까지 있었습니다. 지청천 또는 이청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화 암살에 보면 바로 지청천의 부대가 나옵니다. 1930년대였는데요. 그 지청천의 부대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AVI5이라서 안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이청천이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한 몇 번이 있습니다. 네, 그 안호균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소속된 처음에 부대였죠. 지청천 부대. 거기서는 이청천이라고 부릅니다.